저는 지난 20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애플에서 UI 디자인을 담당하며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여러 혁신적인 제품을 함께 만들어 왔지요. 그래서 늘 저희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시선 안에 들어온 보고서 하나가 제 오래된 신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미국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삼성은 글로벌 경쟁자였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이라는 폴더블폰이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심지어 아이폰보다 훨씬 비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케팅에 속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팀 회의에서 공유된 시장 점유율 그래프와 각종 지표가 명확한 사실을 전해주더군요. 저는 애써 일시적인 유행이라 주장했지만 제 안에서도 무언가 진짜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발표되던 순간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혁신으로 전 세계가 들썩였고 저 역시 가슴 벅찬 전율을 느꼈지요. 그 후로 애플은 줄곧 미래 스마트폰 시장의 표준을 제시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히는 폰이 아이폰을 위협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젊은 소비자들이 갤럭시 폴더블 폰을 당연한 듯 사용하고 넷플릭스를 함께 시청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짝퉁이라 여겼던 삼성 스마트폰이 이렇게 미국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니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데이터와 기사들은 삼성 폴더블 폰 예약 판매량이 전작 대비 크게 증가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이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있다 등등을 보여줬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혁신이 한계에 다다른 걸까?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던 어느 날 제 메일함에 넥스트 이노베이션 포럼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장소가 한국 서울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고 행사의 주요 주제가 폴더블 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혁신이라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갈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한국까지 갈 이유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직접 보고 나면 제 불안을 잠재울 만한 확신을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에 오를 때 저는 스티브 잡스가 즐겨 입던 검은색 터틀넥을 일부러 착용했습니다. 애플의 전통을 상징하는 이 옷을 입고 가서 삼성이라는 회사를 직접 보고 와야겠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는 거대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동 안내 로봇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여행객들을 돕고 출입국 심사가 안면 인식으로 순식간에 처리되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은연중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에밀리 박이었습니다. 10년 전 애플에서 인턴으로 함께 일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유명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꽤 명성을 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했지만 곧바로 제 눈길은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으로 향했습니다. 접힌 상태로 들고 있던 그것 바로 폴더블 폰이었습니다. 에밀리 씨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보시면 어떠세요? 생각보다 재밌고 편한 제품이에요.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폰을 쓰는데 괜찮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만져보기로 했지요. 폰을 펼치자 주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매끄러운 대화면이 나왔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접히는 화면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왔는데 실제 체험해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경험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을 펼치면 태블릿처럼 커다란 화면이 되어서 문서나 영상을 보기가 편하고 접으면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콤팩트했습니다. 에밀리 씨는 제가 놀라는 표정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도 변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어쩌면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호텔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곳곳에 늘어선 디지털 사이니지와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결제 패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체크인 때도 저는 애플페이로 결제하려다가 실패했고 결국 신용카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에밀리 씨는 그런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페이가 훨씬 편리해요. 거의 모든 결제 단말기를 지원하거든요. 이미 인천공항에서부터 받은 문화 충격과
폴더블 폰이라는 신선함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이게 전부일 리는 없을 텐데 직접 사용해보니 괜찮다는 느낌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보니 젊은 층이 확실히 열광할 만하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포럼 시작 전 에밀리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함께 거리로 나가 폴더블 폰 사용 경험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인터뷰 상대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거 괜찮을까? 싶었는데 한번 쓰면 다시 다른 폰으로 돌아가기 싫을 만큼 편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대학생은 제 친구들 대부분 폴더블 폰을 쓰는데 아이폰은 뭔가 구식처럼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점심때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직접 겪은 일도 잊지 못합니다. 키오스크가 애플페이를 지원하지 않아 결제를 못해 한참 헤맸는데 에밀리 씨는 폰을 반 접은 상태로 단말기에 올려놓자마자 순식간에 결제하셨습니다. 이 기술을 MST라고 해요. NFC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도 결제할 수 있게 만든 거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NFC 결제만 고집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한 발 더 앞서 있었구나 하고요. 포럼 당일 행사 이후 에밀리 씨는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 견학이었지요. 그곳은 마치 거대한 캠퍼스 같았고 입구 보안부터가 강력했습니다. 제가 만난 김현석 CEO께서는 첫 마디부터 제 선입견을 깨뜨리셨습니다. 저희는 실리콘밸리를 따라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뿐이죠. 저는 속으로 이건 무슨 자신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사용자 피드백 보드, 그리고 매일 50만 건 이상의 이용자 의견을 분석해낸다는 리포트를 보니 그 말이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의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라는 김현석 CEO의 말씀을 들으며 폴더블 폰이 왜 꾸준히 진화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에 결함이 많았어도 매년 새로운 버전을 내놓고 과감한 투자를 했기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연구소를 둘러보자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넘어 늘어나고 구부러지는 차세대 화면, AI 비서 시스템, 메타버스 기술 등 다양한 미래 프로젝트를 폭넓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이야말로 혁신을 꿈꾸는 최전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삼성 연구원들과 토론하면서 과거 아이폰 초창기 시절에 느꼈던 열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몇 년째 동일한 폼팩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시장의 요구와 변화 속도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을 떠나는 일이 말이 될까? 20년간 함께한 팀을?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손은 이미 키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화려했습니다. 이 불빛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혁신의 상징 같다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았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혁신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출장을 마치고 미국 사무실에 복귀하자마자 저는 처음으로 갤럭시 폴드를 구입했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은 경악했습니다. 20년차 애플 수석 디자이너가 경쟁사 제품을 사다니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었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직접 써보고 남들과 똑같이 경험해야 진짜 장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며 넘어갔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자 폴더블 폰의 매력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회의 자료를 볼 때는 폰을 펼쳐서 넓은 화면으로 이동 중에는 접어서 휴대하기 편하게 또 멀티태스킹 기능도 훌륭했습니다. 왜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지 머리로만 알던 부분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회사의 반응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농담처럼 배신자라고 부르며 웃어넘기곤 했고 또 일부는 진지하게 저러다가 곧 징계받는 거 아니야? 같은 수군거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이 제 폴더블 폰을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어떤 엔지니어들은 디스플레이 주름은 어때? 실제로 하루 종일 쓰면 불편하지 않아?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장단점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지금 이 회사 애플에서는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한국의 IT 기업으로부터 정식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여길 떠나 한국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너무나도 큰 결단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명성과 경력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다. 라고요.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애플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라는 눈빛이 곳곳에서 느껴졌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언젠가 제 안에 있는 디자인 본능이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흥분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곳, 바로 거기로 가자. 짐을 다 정리하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다시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출장 목적이 아니라 아예 이직을 위해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도 한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제 가방 안에 있는 갤럭시 폴더를 꺼내 들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공유해준 디자인 자료를 펼쳐보며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에 뛰어드는 내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하늘을 날아가는 동안 혁신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늘 변화를 선택하는 이들에게만 찾아온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한국 회사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익숙해진 공항 풍경이지만 이번에는 저 자신이 다른 마음가짐으로 서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구나. 곧바로 회사로 이동해 보니 영구동 입구에 제 이름이 적힌 간단한 환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벽면 곳곳에는 차세대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제품부터 개발 로드맵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 길 아침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팀원들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양한 폴더블 UX 아이디어를 실험 중이었고 저를 향해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열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에 저도 자연스레 웃음이 났습니다. 며칠 뒤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짧은 스탠드업 미팅을 진행하고 바로 UX 디자인 회의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놀라웠던 건 사용자 피드백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속도였습니다. 어느 엔지니어가 이 부분에서 화면 멀티태스킹이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면 바로 그날 오후나 다음날 아침에 그 피드백을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는 시기였습니다. 연구실에서 곧바로 수정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QA를 실시합니다. 그 속도와 집요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하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문화를 떠올리지만 여기서도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율 출퇴근, 격에 없는 토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대부분 비슷했지요. 다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불철주야 집중하는 현장 감각이 조금 더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 안팎을 둘러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믿어온 혁신의 정의가 너무 좁았던 건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 이룩했던 혁신은 대단했지만 혁신이 꼭 특정 기업이나 지역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폴더블 기술 진화, 사용자 경험 개선, 그리고 서비스 생태계 확장은 분명 다른 형태의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물결을 이곳에서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은 따라하는 기업이라며 비웃었지만 사실 그들은 따로 똑같이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들만의 길을 닦아온 셈입니다. 그 꾸준한 도전이 이제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미국에 남아있는 동료들은 여전히 미쳤구나, 왜 거기까지 갔냐며 농담 섞인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온라인 화상통화를 통해 폴더블폰의 화면을 펼쳐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거 한 번만 직접 써보세요. 분명 이전과 다른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들도 흥미를 느끼는지 정말 주름이 거의 없네. 처음엔 호기심에 쓰다가도 익숙해지면 편안가 보곤 하며 대화를 이어가곤 합니다. 저는 마음 한켠에서 이 혁신이 곧 전 세계적으로 더 크게 퍼지겠구나라고 예감합니다. 회사 책상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애플에서 받은 여러 상패와 기념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폰 디자인 공로상 같은 것들이지요. 그것들은 모두 제가 20년간 달려온 시간을 상징해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책상 한편에는 폴더블 UX 설계도와 미래 디스플레이 시제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을 번갈아 보며 생각합니다. 과거의 영광도 빛났고
미래의 영광도 반드시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또 다른 혁신의 길로 향하고 있구나. 아이폰 초창기에 제가 느꼈던 전율을 여기서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애플이 궁극의 혁신 아니냐, 삼성 폴더블도 결국은 한때의 흐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몸소 경험해본 바로는 진정한 혁신은 기술 자체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변화를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폴더블 폰이 정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고 있는 걸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제 입장에서 삼성이라는 회사는 지금 사용자 중심의 빠른 개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분명 예전에 애플이 아이폰 초창기 때 지녔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제 이 새로운 모험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무척 설레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20년간 몸담아온 애플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이 결정을 배신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용감하다고 평가하겠지요. 저로서는 이것이 제가 꿈꾸는 혁신의 길이라고 믿기에 선택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혁신의 불씨가 어디서 어떻게 타오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게 확실한 한 가지는 문을 열고 나오는 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만 혁신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폴더블 UX를 재정의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접고 펼치는 동작 하나가 사용자 경험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지요. 이 작업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제가 늘 말해온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2007년 초창기 아이폰 발표 현장에서 느꼈던 소름 끼치는 전율처럼 저는 지금도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꿀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큰 행복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정리하며 돌아볼 때 그래, 내가 전 세계가 주목한 그 혁신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렸지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혁신은 특정 지역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 그리고 누구에게든 두려움보다 더 큰 호기심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혁신이 싹틀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랬고 지금 한국도 그렇습니다. 이로써 제가 걸어온 이야기는 임시로 마무리되지만 제 진짜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를 움직이게 하는 키워드는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과거의 찬란함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불빛이 반짝이는 곳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혁신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